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원 판사가 왜 그랬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직위원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한거 즉시 한거도 안 하고 보통 한거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직위원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질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해야 될까? 화가 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란 종식이 더뎌서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제일 크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그 정말 허접한 모습을 내가 진짜 여실히 지켜봐야 되는 거야. 있는 괴롭죠. 그대로 너무 괴로운 거야. 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했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두 분도 그러세요? 전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저는 오히려 안도하는 측면이 좀 있고 제 고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코 닦아주면서 키웠던 놈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을 썼던 손준성이, 그다음에 무슨 저기 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무슨 저 간첩 사건 조작했던 뭐 이시원이 저 공직기관 비서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야. 아니, 손준성도 아는 사이예요? 아이 그럼.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을 고발사로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 나 처음 또 듣는데. 아니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걔들이 한때 손준성은 최강욱 라인이지 윤석열 라인이라 아니라고 했던 적도 있어. 지들이 해명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네. 그거를 또 제가 또 이뻐하는 후배라고 또 집에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이면서 우리 애들이나 뭐 집사람도 다 알고 아이고. 당신 후배들은 참 착해. 당신이 부르면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아이고, 것들이 진짜로? 싹 다 저거야. 그러니 와. 근데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네. 저보다 더하네. 크게 위로됩니다. 자기는 매불쇼에서 김웅한테 한 번 당하고 맛이 갔잖아. 나는 크게 위로됩니다. 아니 이게 일상이야 일상. 아, 지금. 위로됩니다 이거.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뭐 최고 엘리트들이 뭐 공동체 의식이나 이타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없어. 양심이나 염치, 없어. 부끄러움을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까지야 내가 뭐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죠. 그런데 몰래 뭐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최상목이 봐요. 자기는 위헌 판결 난 것도 안 따라. 그런데 거부권 행사할 땐 꼬박꼬박 얘기하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대. 아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데 못 따내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그러니까 국민을 개 돼지 바보로 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모습에 그렇게 괴롭다는 아니라니까. 최상목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거야.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내란 공범 잔당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 증거를 다 인멸해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헌재 결정이 나오면 모두 다 승복해달라고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안 지켜. 안 지켜. 근데 그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웃겨서 그냥 웃겨서 혼내는 거야. 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하는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건데 내가 옳지 않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기는 인지 부조화와 그로 인한 심적인 갈등 있죠. 없어 보이던데 엄청 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박수 쳐주니까 그러니까. 막 대통령 놀이하고 아니, 있고. 나는 뭐냐면 이 어우. 교활함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최상국 같은 애들은. 인지 부조화는 작가님 얘기했듯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면 본인이 망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막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짓거려대잖아요.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 법률가잖아 원래. 판사. 네, 근데 자기 재판은 6년을 끌어서 지금 빠루 그 사건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년 이맘때나 돼야 선고한대요. 네. 어? 이제 그 판국에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늘어놓는 이유, 뭐 쌍권이 날마다 입만 열면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권성동. 뭐냐면 권영세. 지금 당원 베이스가 다 극우화됐잖아요. 극도로 우매한.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그 덫에 빠져가지고 못 나가 이제. 그 당권을 잡든
대통령 후보가 되건 뭐라도 하려면 그 당심에 아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만물기원설 아 맞아, 진짜 그렇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철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학습된 거면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혁 씨 말처럼 맞습니다. 요만큼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예. 헬렐레거리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습돼서 체화된 거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높은 게 권력이고 지위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험만 잘 찍으면 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하는 친구가 상당히 센 2등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만 실수하면은 1등을 놓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컨닝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원래 1등이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원래 1등이었어. 우리보다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전교 1등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1등만 차지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다는 체험을 10살도 되기 전부터 그걸 익힌 거예요, 몸에. 맞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너는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고시에 붙어서 집안을 일으켜라. 요 얘기만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나온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굳이 생각해 줄 이유도 없고 맞아. 필요도 없는데 얘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경제부총리라는 자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이게 학교 다닐 때 1등 해가지고 모범상 받고 반장하던 자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들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지금은. 그럼 너무 이제 열낼 필요 없는 게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뭐 하고 있지만 네.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차피 그때는 거부권을 발동을 못하기 때문에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탄핵 안 당하고 끝까지 하더라도 그래봤자 60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시 특검을 도입을 해서 그때 되면 국회도 이제 다수고 예. 그다음에 행정권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야. 근데 문제는 탄핵 인용이 빨리 나야지. 그렇죠. 그게 안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 네. 근데 그 탄핵 인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극우 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부 판결과 함께 뭔가 지금 조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보통 음모론에 빠질 때는 어떨 때 빠지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컨트롤한다. 지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단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게 돼요. 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혼돈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어느 세력 어떤 개인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면 좀 낫지.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요새 전투력 예, 최고입니다. 전투력 지금. 만렙돼 가지고 예. 국회 가고 막 국힘의원들하고 막 지지고 볶잖아요. 그 모습도 재밌어.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싸워. 네. 김용남 변호한 거보다 더 많이 배웠지. 그렇죠. 그 재밌어. 그런 것처럼 각자가 저마다의 의지를 가지고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저마다의 권한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물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다 달라. 사물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강도의 바람이 불어도 사물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혼돈스러운 실패한 신이 쿠데타 내란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 나름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아, 그럼 좀 나아.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